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7단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본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휘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휘는 이제 단어, 낱말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에서 4번까지 줄잇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자, 규약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규약, 규칙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쵸. 조직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지켜놓은 규칙을 규약이라고 합니다. 자, 동력. 무엇의 동력이 된다. 어떤 힘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밀고 나아가는 힘이 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체득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체득은 익힌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된다. 체득. 익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공방은 무엇일까요? 공방은 공격하고 방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공방이 있었다. 서로 공격하고 방어했다. 근데 이때 공방은 이제 몸으로 하는 공격 방어가 아니라 이제 토론 같은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논의, 토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5번부터 8번까지 어떤 낱말이 들어갈지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넣어봤나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는다. 해결 방법을 찾는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색한다.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우리 뭐죠? 그렇죠. 망각.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내는 규칙의 집합. 이거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리즘입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알고리즘이 이런 뜻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학식이 많고 깊은 사람을 우리는 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을 이제 석학. 자, 9번에서 10번 한번 해보죠.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뭐가 더 빠르기 때문. 우리 국어는 앞뒤 문장을 보고서 뜻을 짐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10번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맞춤법인데요. 이 따르는이 맞을까? 이 다르는이 맞을까? 우리가 눈에 익은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따르는이 맞습니다.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석학 나왔네. 학식이 많고 깊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루어질 거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자, 간단히 어휘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알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봇 시대, 우리 인공지능, 또 AI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학과 달리 문학이 아닌 이러한 글을 비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은 우리가 글의 종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 이 글의 종류는 설명적 논설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자신의 주장을 같이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글의 구성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이 아닌 비문학은 이렇게 거의 모든 글들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쌤과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쓰는 필기는 모두 다 받아 교과서에 적도록 하고요. 이
글이 굉장히 짧은데요. 무슨 이야기가 이어져 있나 그 줄거리를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비문학 공부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분이겠죠? 처음은 이제 도입 부분이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항상 처음은 도입 부분이고 중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끝은 이제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중간 부분, 이제 어떤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도입 부분 보죠. 처음 부분에는 이제 첫 번째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단이죠. 이게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줄 바꿔서 한 칸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문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인공지능의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고 두 번째, 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능력은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 그 대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인공지능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이런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이 어떤 능력을 가지냐 하나, 두 가지 능력을 설명해 줬어요.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거 하기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고 능력이 이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된 것은 이게 반길 일인가? 아니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인가? 재앙에서 경계할 일인가? 라고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길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축복이냐? 아니면 뭐야?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제 재앙이냐라는 문제죠. 반길 일은 이제 축복이냐, 재앙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된 거죠? 대조. 극과 극이에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야. 근데 어떤 거냐 묻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까 잇따르는 맞죠? 세계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대. 그럼 세계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다 라는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랬냐?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이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휠체어에 몸을 못 움직이시는 과학자분 본 적 있나요? 그분인데 그분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뺏을 건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는 것보다 이런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진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우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 누굽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을 만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은 어떤 효과를 얻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의 문제 제기를 했잖아? 이렇게 문제 제기에 타당성을 더할 수 있어요. 그럼 타당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문제 제기할 만하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는다라는 얘기죠. 왜?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타당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이러한 생각하는 기계 뭐겠어요? 로봇, 인공지능이죠.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또 나왔네요. 축복인지 재앙인지 미지의 영역이야. 아직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직 이렇게 딱 결정되지 않았어요.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이다. 격렬한 토론, 공격과 방어를 가져올 주제이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많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이게 바로 이제 처음 우리가 마주한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이제 신기술의 도입은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겠죠. AI 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기계, 지금 나왔죠? 기계, 인공지능이 축복 또는 재앙이 되는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이제는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죠. 축복이 되는 경우는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겠어요? 어떤 편리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재앙이 되는 상황은 어떤 재앙이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대체해서 인간을 막 부려먹는다던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처음으로 끊어봅시다. 도입 부분이었어요. 자, 도입 부분에 무슨 얘기 나왔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 몇 개의 문단?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문단별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비문학을 파악할 때는 첫 번째 문단은 처음 도입 부분이니까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설명해 줬고요. 인공지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죠?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문제 제기지.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는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냐. 그런데 세계의 석학들은 어떤 의견을 내놔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좀 재앙이다. 이렇게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누구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 스티븐 호킹, 세계적 물리학자. 그래서 문제 제기에 타당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문단에서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아직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어.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 중간 부분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